그 귀 청각이요, 청각. 그 청각은 귀는 소리만 사실 그 감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형 감각 기관도 있습니다. 청각과 평형 감각을 담당해요. 평형 감각은 이제 뭐 회전 감각이나 아니면 기울어짐이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겁니다. 청각은 소리를 이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 평형 감각은 내가 뭐 회전하다라고 느끼는 거라던가, 아니면 몸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평형 감각이라고 해. 일단은 귀 이제 청각에 대해서 알아보면, 귓바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이게 소리를 모아주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잘 들으려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으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귓바퀴가 있어서 다행이지. 귓바퀴가 있어가지고 뭐 안경도 쓰고 마스크도 걸고 귀의 용도가 되게 유용하죠, 사실. 귓바퀴가 있으니까 이 안경 걸 수가 있지, 이렇게. 아무튼 소리를 모아줘서 웨이도라고 하는 부분을 타고 소리가 들어와요. 웨이도는 요 길인 거죠,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는 길. 그래서 이 고막을 흔들어요. 고막을 흔들어.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이게 뼈가 이렇게 있어, 뼈가. 귓속뼈라고 해서 뭐 우리 몸에서 제일 작은 뼈야. 뼈가 근데 왜 있냐면 얘가 고막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지렛대 원리 같은 거예요. 소리를 증폭을 해줘요. 진동을 더 크게 만들어줘, 뼈가. 그러면 여기 연결된 뼈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막 흔들어,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달팽이관에 액체가 채워져 있는데, 림프액 같은 액체가 채워져 있는데, 그게 이렇게 흔들흔들해, 액체가. 여기 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청각신경이 있어요. 청각신경. 달팽이관 안에 청각신경이 있어요. 세포, 청각세포. 그 청각세포가 흔들흔들해. 그러면서 그거를 신호를 받아들여.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좀 사진이 좀 크게 나오면 안 되나? 얘가 이렇게 흔들흔들해. 그럼 이제 이 귓속뼈가 이거를 증폭을 시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액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청각 세포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 세포를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극을 받으면 청각신경이 청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리가 귓바퀴를 통해서 좀 모아지고요. 웨이도를 타고 와서 고막을 흔들면 귓속뼈가 증폭을 해주고, 그게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를 자극을 하면 청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반고리관이라고, 이렇게 고리가 3개가 있어, 3개. 이렇게. 이게 예전에는 이거를 세반고리관이라고 했거든. 선생님 어릴 적에 배울 때는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데, 고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있어요. 이게 XY 지축이 있는 거야, 이게. 응? XY 지축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돌다 보면 요 안에 액체가 이렇게 돌아. 그러면서 여기 또 그 선모 같은 걸 자극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회전하는 놀이기구 탔을 때 몸이 회전하는 것을 느낀다. 아, 내가 돌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눈을 감고 있어도. 근데 한참 돌다가 내가 멈췄어. 멈췄는데도 이 액체가 관성 때문에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돌다가 멈춰도 내가 어지러지 하잖아요. 그게 계속 액체가 돌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반고리관은 뭐 하는 애야?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야. 회전 감각. XY 지축이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찝기가 애매해. 그냥 요 부분이 전정기관, 요 부분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전정기관 안에 이렇게 털이 있어요. 이렇게 선모 같은 게. 근데 그 안에 되게 작은 돌멩이 같은 게 있어. 이석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기울이잖아? 그러면 이석이 일로 이렇게 굴러가, 이렇게. 여기 건드려. 그럼 내가 기울어졌다라는 거 알아요. 희한하죠? 이렇게 하면 일로 와, 얘가. 여기 건드려. 그래서 기울어졌다라는 걸 느끼는 거야, 전정기관은. 그래서 평균대 이제 평형감각이지, 평형감각. 이건 회전감각이고 이건 평형감각이긴 한데, 하여튼 이거 합쳐가지고 평형감각이라고 해요. 회전이나 기울어짐을 느낀다. 회전은 반고리관, 전정기관은 기울어짐, 이걸 느끼는 거야. 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귀인두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귀의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같게 조절해주는 관인데, 요 안에 공기가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 그러면 여기 바깥에 공기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게 약간 팽창해, 이렇게 고막이 멍하게 느껴져. 근데 어느 순간 뚫리는데 이게 여기 있던 공기가 이 귀인두관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뭐 하품을 하거나 뭐 침을 꼭 닦이거나 하여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게 조금 느낌이 와요. 이렇게 뭐가 뚫린다라는. 끼익 하고 뭐 뚫려.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압력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귀인두관은 고막 바깥쪽과 안쪽에 압력을 같게 해준다. 이해가시죠? 귀인두관은 침을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면 귀인두관의 작용으로 먹먹했던 느낌이 사라진다. 공기가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똑같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리 듣는 거랑 관여하지 않는 구조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평형감각, 귀인두관은 압력 조절. 이건 이제 소리랑은 관계가 없다. 옆에 여기 소리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소리에 의하여 진동하는 얇은 막을 고막이라고 하고,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게 귀 속 뼈예요. 자,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는 부분이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관.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달팽이관이 펴지기도 하나 보네요. 신기하게. 영상이 아니라 아까 이거 보니까 이거 펴놨던데. 신기하네요.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에요. 전정기관. 자, 6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시고요. 구조의 각각의 이름. A가 고막, B가 귀 속 뼈. 요거는 반고리관. 여기가 전정기관이고요. 전정기관. 요거는
F는 이제 달팽이관이고, 이거는 귀인두관. 근데 이제 E가 요 달팽이관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청각신경이 맞아요. 근데 요 위에 연결된 거, 요거는 청각신경이 아니야, 사실. 그거는 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평형감각신경이라 돼 있네. 그러니까 요거 좀 뭐 그렇게 치사하게 내지는 않겠지만, 요게 신경이 좀 달라. 요거는 청각신경이고,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거는 평형감각신경이에요. 요거는 청각신경이다. 달팽이관에 연결되어 있는 거. 자, A는 뭐였죠? A가 고막, 얇은 막, 소리진동. B가 뭔가요? 귓속뼈, 소리를 증폭한다. 진동 증폭한다. 그 다음에 C는 반고리가 회전을 느낀다. D는 전정기관은 기울어짐. 이거 뭐죠? 청각신경, 청각세포에 받으려는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예. F는 달팽이관, 소리 자극을 청각세포가 있다. 달팽이관.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하게 조절하는 거 귀인두관 되죠. 그 다음에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아져서 웨이도를 타고 와서 고막을 진동시키면 귓속 뼈가 증폭을 하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된다. 되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후각이랑 미각. 코가 이제 후각을 느끼는 거고 혀가 미각 느끼는 건데, 후각 세포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후각 세포가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있어요. 상피라는 거는 이제 뭐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뭐 표피나 상피나 비슷한 거죠. 거기에 후각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후각 세포를 자극하는 물질이 기체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체 상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냄새를 맡을 때 있잖아. 그냥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꽃 냄새가 나는 화학 물질이 있어. 분자가. 그게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혀는, 자, 이 맛세포라고 해. 얘는 다른 애들은 뭐 후각세포 이렇게 말하는데 얘는 맛세포라고 해. 아무튼 미각세포지. 미각세포. 맛세포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는 액체, 얘는 기체. 이게 뭔가 녹아가지고, 그 물질들이 녹아가지고 요 옆에 이제 요 맛봉우리라고 하는 곳에 맛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 이게 맞죠, 있죠? 네. 그래서 요게 맛세포가 있습니다. 그거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코의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자극으로 받아들여져서 냄새를 느끼는 감각인데, 기체 상태로 와가지고 후각 세포에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이건. 후각 신경이 뇌까지 전달해 준다. 근데 이게 후각이 엄청 민감해요. 근데 이게 하여튼 뭐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해. 이게 무슨 타는 냄새가 난다.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이 쉬었다. 그런 거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매우 민감합니다. 근데 그 대신 쉽게 피로해져요. 그래서 후각 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단 가장 민감하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각 세포는 이제 혀에 있는데, 혀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있어요. 오돌토돌하게.
그거를 유두라고 해. 혀 표면에 작은 돌기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요 맛봉우리라고 하는 게 있어. 맛봉우리. 맛봉우리에 맛세포가 모여 있는 거고, 액체 상태의 자극이 오면은 그 맛을 느껴서 미각 신경을 타고 뇌까지 전달해 주는 거고요.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이 기본 맛이 5가지밖에 없어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예전에는 4개만 배웠거든요. 4개만.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느낀다. 근데 감칠맛이 추가가 됐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무슨 고기 맛 뭐 그런 게 짠맛은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무슨 뭐랄까 다시마 맛 이런 거, 다시마 맛, 고기 맛 이런 거는 좀 달라. 단맛은 아닌데 짠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하여튼 감칠맛이라고 해. 그거를 하여튼 맛있는 맛, 감칠맛이라고 해. 감칠맛이 난다 이런데, 이게 우리 선생님 배울 때만 해도 여기 없었는데 감칠맛이 추가가 됐습니다. 요런 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과맛 이런 건 없다라는 거야. 사과맛은 단맛이 나는데 사과 향이 나면은 우리 뇌에서 아 사과맛이다 이렇게. 그래서 음식의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해 가지고 느끼는 겁니다. 코를 막고 포도맛 젤리를 먹으면 그냥 단맛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과 맛인지 포도 맛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지. 단맛과 신맛 이런 것만 기본 맛만 느껴지기 때문에 구별이 안 간다라는 거죠. 눈도 감아야지. 눈 감고 코 막고. 그래서 코감기 걸리거나 이러면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후각이 예민하고 대단히 많은 냄새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아 이걸 먹으면 아 이거는 사과 맛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있네. 감칠맛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의 맛으로 고기나 생선, 다시마 등에서 느낄 수 있다. 좀 달라요 이 맛이. 그 다음에 미각이 아닌 맛. 매운맛과 떫은맛은 미각이 아니라 그 혀도 어떤 피부잖아. 혀도 여기에 있는 앞각, 앞점이 자극을 받으면 떫은 맛이에요. 통점이 자극을 받으면 매운맛이야. 그 통점은 혀가 아픈 거야. 그거는 피부 감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맛에 들어가지 않아요. 매운맛이나 떫은 맛은 기본 맛에 들어가지 않아.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그거는 이제 미각 세포죠. 미각 세포로 쓰면 되나? 아 미안해. 기체였구나. 기체네. 후각 세포죠. 후각 세포. 기체는 후각. 근데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맛세포. 얘는 미각 세포라고 하네. 맛세포라고 하고요. 9번, 10번 해보시죠. 자, 후각이 매우 민감한 거 맞습니다. 후각과 미각 종합해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거고, 서로 기본 맛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은 아니다. 감칠맛. 감칠맛이고, 그 다음에 쉽게 필요해져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계속 느끼게 한다가 아니지. 같은 냄새가 잘 안 느껴지는 거고요. 냄새 느끼는 과정. 냄새는 이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후각 상피의 후각세포를 자극을 하면 후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 줄 거고, 맛은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맛봉우리의 맛세포라고 합니다. 맛세포를 자극을 해서 미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 준다. 자,
내신 쑥쑥 한번 풀어보시고요. 일단 1번부터 19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자, 룸이고요. A는 수정체 두께 조절한다. 아니죠. 홍채가 아니라 이제 선모체가 조절하는 거고, C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킨다. 아니죠. 이건 그냥 통과만 하는 거고요. B가 그런 거고. D는 B의 두께를 조절하여 빛의 양을 조절한다. 아니죠. 그건 이제 홍채 말하는 거고. 자, E는 지금 맥락막인데 시각세포가 있다. 아니죠. E가 아니라 지금 F가 시각세포가 있는 거야. E는 맥락막이야 지금. F는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이다. 망막인데 지금 맞죠? G도 그렇게 써도 돼요. G는 망막 중에 황반이야. G도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답은 5번이고요 가와 나의 구조에 해당하는 거 기호 써라.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거 홍채인데 지금 홍채가 A네. 검은색 색소가 있다. 맥락막이죠. 맥락막은 지금 잘 보시면 2입니다. 2. A2네요. 1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실험은 이제 맹점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맹점이 지금 보면 H네. H. 왜 이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를 이 왼쪽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면은 이제 나는 아까 한 5 정도 보니까 얘가 요렇게 맺히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맹점에 맺히게 되면은 잘 안 보인다. H 맹점입니다. 자, 물체 보는 과정이다. 빛이 각막,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 시각신경, 뇌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3번. 그 다음에 지금 동공이 크기가 작아졌죠. 그 밝은 곳으로 온 겁니다. 밝은 곳. 근데 동공이 작아진 거 홍채가 확장해서 그런 거. 홍채가 확장. 1번이 답이네요. 수정체 두꺼워진 거랑 상관없고요. 동공 크기 작아졌고요. 홍채 확장한 거야. 그 밝은 곳으로, 이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고요. 밝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1번 답이고. 지금 얘는 A처럼 될 때는 먼 곳 보는 거고요. B처럼 되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보는 건데, A에서 B로 갔대. 그럼 가까운 곳을 보는 거지. 지금 3번이 답이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선모체가 수축이 돼야 돼. 이거는 그래야지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인서 밝은 낮에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를 본 후 극장 바깥으로 나가요. 낮에야 낮. 아직 낮이겠죠. 그래서 이제 밝아지면서 멀리 있는 비행기를 보는 거지. 밝아지면은 동공이 축소가 돼야 돼요. 홍채가 확장돼야지 축소가 되는 거고, 멀리 있는 거를 보려면은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 그때 이제 선모체가 이완이 돼야지 얇아지는 거야. 3번 답이고요.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감각점이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 부위에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고요. 감각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 분포가 다를 수 있고, 자,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 피부 감각점, 그 다음 감각신경이 뇌까지 전달해주면 된다. 1번 답이고요.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감각이 아니다 이런 거죠. 상대적인 온도 변화 느끼는 건데, 왼손은 15, 이게 지금 이 사람 오른손이지? 이거 잘 알아야겠네. 이게 오른손이죠? 이게 왼손이고, 아니면 글을 읽어봐야죠.
오른손을 15도씩. 그러니까 이거 오른손이야. 얘는 이제 따뜻하게 느껴질 거고, 오른손 따뜻하게, 왼손이 차갑게. 기억는 둘 다 틀렸네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른손이고 왼손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실험 설명했죠. 두 개로 느끼는 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 분포가 많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5번에 두 이쑤시개 사이가 7mm일 때 손등에서는 하나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최소 8mm는 돼야지 두 개로 느껴졌기 때문에 한 개로 느껴진다. 근데 왜 그러냐면 감각점 분포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11mm면 이제 감각점이 하나만 있는 거야. 거기 통점이 하나만 있는 거야. 답은 5번이고. 청각 귀에 대한 설명이다. A는 소리를 증폭하는 거는 B고요. B. 모아주는 거는 이제 그 귓바퀴가 되는 거고, 청각 세포가 있는 부분은 F고요. F 달팽이관. 기울어짐은 전정기관인데 D가 맞습니다. F는 자극을 받아들여 G로 전달한다. 전혀 아니죠. G랑 상관없고. 전혀 아니고. 4번. G는 귀 인두관이고요. 소리를 듣는 과정. A, B, F, E. A, B, F, E. 4번이네.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의 청각 세포, 그 다음에 청각 신경. A가 반고리관이 회전감각 담당하는 거 아시죠? 반고리관. 전정기관인데 B는 압력각계 조절하는 거 아니죠? 예.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거고, A와 B에서 받아들여진 자극은 청각신경을 통해 전달된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신경이 청각신경이 아니에요. 청각신경이 여기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평형감각신경이 전달해주는 거죠. 1번 답이고요. 가와 나. 넘어지지 않는다. 균형 잡는다. 전정기관 B. 전화벨 소리 들린다. 그러면 이제 달팽이관 C. 회전 놀이기구에서 어지러움 느낀다. 그 회전하는 건 반고리관 BCA.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후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매우 민감한 거 맞고, 기체 상태 화학물질 자극 받아들인 거 맞고. 5가지 안에 코는 이제 되게 많이 느껴요. 수천 가지. 5가지 아니야. 수천 가지야. 여러 가지야.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는 맞아요. 점액에 덮여 있어. 그게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점액에 덮여 있는 거 맞고요.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맞고요. 16번에 자,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거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2번이죠. 그 다음 혀의 맛을 느끼는 기본 맛이 아는 거. 매운맛은 아니다. 매운맛은 통각이다. 통각.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미각은 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지는 감각이다. 그렇죠? 예. 표면에 작은 돌기다. 유두라고 하는데 이게 맞죠? 이 옆면에 씨가 있다. 이게 맛 봉우리야. 맛 봉우리. 맞죠? B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입니다. 액체 상태. 만약에 고체를 먹어. 그래도 그거 녹여요. 이게 그런 그 맛에 관계된 분자를 녹여. 침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액체 상태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야. 뭐 초콜릿 먹어도 녹인 상태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고. D가 맛신경이에요. 예, 걔가 미각신경. 뇌로 자극 전달해 주는 거 맞고요. 자,
자, 요런 거 이제 냄새를 맡아야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미각과 후각이 종합하여 맛을 느낀다. 소설 문제. 자. 요거 한쪽만 숙제로 합시다. 139쪽만 숙제로 좀 해보시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